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문정권이 굉장히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같죠 그냥. 아니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예.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전부 막 저거가 설치고 다니더만은 예. 저것도 또 새로 적폐가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 투가면 이 소리를 해요. 이제 탓을 하는 거네요, 탓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관광하러 간다고 한국에서 비행기 공군이 여기로 오라 했잖아요. 네. 그때도 노무현 때 이명박 때 탓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기간 단총 그때도 또 박근혜 때 이명박 때 그래요. 네. 또 있어요. 과거에 그 뭡니까 그 교통공사 특혜 채용 시비가 있을 때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랬다 이래요. 예.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이 정권이 공정하게 다른 정권 때도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면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로 깜빵에 보냈으면 공정하게 김은경이도 깜빵에 보내야지 왜 그렇죠. 김은경이는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끊임없이 어떤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들먹이고, 그런데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늘 전 정권은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적폐라고 비난을 하면서 네.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걸리면 네, 전 정권에도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논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폐라고 욕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 정권을 처벌한 일들이 예. 지금 문 정권에서 그대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낙하산도 그대로고 쫓아내는 급조소 뒤져서 예. 쫓아내는 것도 그대로고 심지어 뭐 이 시험 이 정답 가르쳐 줘 갖고 응모하게 하는 것도 그대로고 근데 그것도 다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정권 때 관행이라서 김은경이도 청와대하고 청와대가 압박을 해서 예. 있던 사람 쫓아내고 새 사람 청와대 낙점을 밀어 넣는 거라면 그렇죠. 그러면 지난 정권에 들어간 김기춘이나 예.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같은 논리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 정권 탓하고 하면서 뻔뻔하게 그러는데 가장 압도적인 게 문재인이 얼마 전에 무슨 버닝썬 무슨 장자연 김학연 이야기하면서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이런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은폐나 이런 것들이 예. 아주 그냥 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나 이런 것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 정권도 지금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누굽니까? 저기 김태우 수사관 문제, 무슨 손혜원이 문제, 예. 또 문다혜 문제, 드루킹 문제, 은폐하고 차단하고 속이고 덮고 그렇죠. 공갈 협박으로 별짓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도덕성이 마비돼서 저렇게 남이 한 거는 두들겨 잡고 저거가 한 거는 마치 안 했느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참 분노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네. 국민들이 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이제 소장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고 어떤 속임수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옳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전 정부는 블랙리스트라는 이유로 온갖 정부 인사들을 다 깜빡이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일을 현 정부에서 저질렀으면 같은 잘못이면 현 정부의 인사라도 깜빵에 보내든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 정권에서의 어떤 잘못은 온갖 전 정권 탓을 하고 온갖 이제 궤변으로 덮어버리고 이제 전 정권은 이제 적폐라고 계속 이렇게 선동을 하고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깨어있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만 이 정권이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정권이 좀 이렇게 좌파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돌아버린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죠. 예. 산정호수. 예. 옛날에 김윤성이가 별장이 몇 군데 있었다고 전해지죠. 예. 동해안에 가면 저 화진포입니까? 화진포. 예. 거기에 보면 또 이 화진포에 김일성 그가 6.25 전에
예. 38선 위에 있어서 맞습니다. 예. 지금은 휴전선이지만 6.25 전에는 38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개성은 우리 땅이고 예. 이 서쪽에는 우리 땅이 많았고 심지어 그 황해도 예. 그 무슨 반도입니까? 장상곤 마루가 있는 옹진 반도입니까? 예. 거기도 일부는 우리 땅이었고 그렇죠. 섬처럼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 지금 이 강원도 예. 고성이니 예. 강릉이니 이런 데는 북한 땅이었죠. 그렇죠. 속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진포에도 김일성 별장이 있었는데 이 산정호수에 예. 포천에 예.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 뭐 그거 다시 복원하자 이런 겁니까? 예, 그 포천시장이 제가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포천시장을 검색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산정호수가 있는 데가 과거 이제 6.25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라면서 거기가 이제 그 지형이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해놓은 모양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별장을 지어놓고 작전도 뭐 세우고 김일성이가 그랬다면서 그래서 어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뭐 김일성 별장을 복원을 뭐 하려고 우리 혈세 피 같은 국민 혈세를 54억을 책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어떤 고증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그만뒀는데 시도 자체가 이거 미친 거죠 완전히 이게. 그 김일성 별장을 복원해 놓고는 앞에다가 뭐라고 쓸라 그랬을까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께서 별장으로 그러니까. 몇 해 이용한 것을 기념하고자 복원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 김일성 별장 복원을 김정은이가 해야지 하래비 별장을 예. 손자 예. 왜 포천시청에서 합니까? 포천군청이에요? 포천군이지 아직 예. 군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포천군에 예산이 많습니까? 54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포천은 군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예. 지자체 중에 들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경기도 포천이잖아요. 예. 경기도 제일 북부에. 예. 근데 거기가 옆에가 철원인데 그 경기도 포천에 가난한 지자체가 54억이나 들어가지고 김일성 별장을 복원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순히 관광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신념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사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어떤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으로 뭐 이런 혈세 들여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사바 같은 경우에.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면 예. 거기에다가는 인공기를 그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태극기 그려놓을 수는 없잖아. 김일성 별장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별장 지기는 또 이민군 옷을 입혀가지고 예. 아, 그래야지, 그렇죠, 예. 일관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이제 저는 왜 이런 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런 어떤 김일성 별장을 이렇게 복원한다라는 이런 자체가 뭐냐 하면 어떤 그 아직 정체성, 어떤 정치관이나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 이제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적으로 굉장히 나쁜 것이거든요. 김일성이 누굽니까? 자, 중앙정부에서 예.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뭐든지 퍼주고 이래 가다 보니까 예. 포천 군수가 저거 한국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당이겠지. 예. 예,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를 장려하거나 좋아하잖아요. 북한하고 관련되는 거면. 예? 예. 그러니까 그 포천 군수가 민주당인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꾀를 내서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정권이 그 북한 좋아하는 정권이 들어서니까 별의별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게 저는 이제 안보라는 건 어떤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는 김일성 별장을 복원한다 그러고 이런 자체도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저하시키고 굉장히 교육적으로 저는 나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좀 강력하게 무슨 처벌이나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진 자체가 이거는 포천이 시내요. 포천시장 예. 박윤국입니다. 네. 저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을 그러니까 정권이 이렇게 북한 좋아하는 정권이 들어서니까 온갖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하고 준비한 걸로 갑시다. 성매매 여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대구에 예. 중구 예. 그 구의원 홍준영이라는 사람이 예. 그걸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의 대구시당의 윤리심판원이라는 데가 예. 회의를 열어서 이 홍준영을 제명을 했네요.
제명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심 중일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저 재심에서도 뭐 또 제명을 한다고 중앙당에 재심을 하는 모양인데 또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도 이분 참 그래도 소신껏 잘 버티네요. 예. 자, 민주당은 왜 이런 문제에 달라들어가지고 네. 이런데 굳이 제명을 하겠다고 지금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홍준영 의원한테 예. 그 성평등 걸림돌상, 예.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한 여성 단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뭐 이러한 어떤 이제 어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성평등을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세력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성매매 여성과 성평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라고 보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그러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호스트를 하는 남성도 예? 사회적 피해자라고 보고 그 사람들도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수천만 원씩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논리적으로. 그게 성평등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아주 그냥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여혐, 남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자, 사회라는 거는 사회 발전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여성이 차별을 받았거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일에 있었으면 그걸 사회 발전에 맞추어서 맞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거지. 예. 의도적처럼 문재인이 지금 남성보다 여성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여성 중에서 특히 20, 30, 40대 무슨 페미니즘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여성들의 지지율이 문재인이 뭐 아직도 한 70%씩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은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이런 문제까지도 이 성 문제, 젠더 문제로 갖고 가는데 예. 이 성평등 여성은 성 문제가 아니라 이 섹스라는 사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이제 위법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여성의 인권도 뭐 물론 뭐 인권에 여성 인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 인권도 있고 모든 사회 약자들의 인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 자체의 어떤 취지는 이제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그 어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활동한다라는 시민 단체들의 활동들을 보면 어떤 일반 상식적인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국민적 공감대도 못 이끌어내고 오히려 남녀를 이간질하고 오히려 이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과연 그게 시민단체로서 올바른 어떤 활동인지 뭐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진정성이 없고 왜 진정성이 없냐 하면 어떤 이제 자신들의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지향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제 설정함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어떤 선민의 의식 우리가 말하는 건 옳다. 우리는 시민단체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옳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 솔직히 말하면 시민운동하면 내가 해볼 만큼 오래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내가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부터 시민운동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조직, 전체 단체 연합 조직까지도 만들고 많이 해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시민운동이라는 게 선민의식이 있다거나 시민운동을 하는 게 무슨 특권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누가 시민운동 하라 하는 사람 없어요. 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시민운동을 나는 하면서도 참 이거 아유 고생스럽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회의에도 많이 빠졌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민운동이 내가 하고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시민운동을 그만뒀는데 이 대한민국만큼 NGO라는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NGO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확고한 자기 의식에 따라서 좀 별종처럼 취급되면서 그냥 자기 개성에 따라 하는 거지. NGO 한다고 해서 이 NGO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정치하려고 하거나 출세하려고 들거나 또 정치권에 줄을 서거나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그렇죠. NGO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NGO가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보면 뭐 참여연대든 뭐 민변이든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막 정부 요직을 많이 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권 들어서는 경제부처는 거의 뭐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청와대에서 다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시민단체가 순수하게 어떤 이제 시민단체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사회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슨 그 관변단체 역할이나 하고 이러면 뭐 발전이 없는 거죠. 운이 위대하게 하나 한 업적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에 사라졌던 관변 의용단체를 완벽하게 부활시켰어요. 옛날에는 보수 진영에 말이 보수지 솔직히 관변단체 예? 정부에서 예산 떨어지면 뭐 시군 구청에 시청에서 나눠주는 그런 돈 받아 먹으면서 예. 뭐 동원할 때 이렇게 머리수 채울 때 안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 뭐 이렇게 예. 시민단체가 해줘야 돼. 뭐라고 이거 데모는 저 빨갱이들이 하는 거고 우파가 하는 거는 골기대. 아, 골기대. 요즘은 그런 말 사라졌는데 총골기 씁니다. 우리 때는 총골기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무슨 뭐 응? 둘만 넣자라고 응?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골기대도 했고 심지어 뭐 쥐를 잡자고 골기대도 했고 반공반첩 골기대도 하고 예. 무슨 뭐 장발이나 뭐 미니스커트 입지 말자고도 했고 예. 뭐 온갖 골기대를 다 했지요. 예. 근데 그래서 예. 응.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는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출산율이 급증을 하면서 어떤 인구 억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예. 뭐 둘만 낳아 잘 살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억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만 낳아야 된다. 네, 한 명만.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또 출산 장려를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150조를 썼는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0.98. 예. 그래서 한국 인종은 멸종해 가고 있다. 예. 멸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라면 이제 그렇죠. 예. 이종배 대표가 70이 되었을 때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20, 30대가 몇 명 있겠어요? 거의 없지. 예. 다 그냥 노인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 나라고 노인 죽으면 끝나고. 예.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때 만약에 인구 억제를 하지 않고 만약 계속 다 나왔으면 어떤 사회에 지금 중국이 후회하는 게 왜 예. 중국이 80년대부터 한 명씩 낳자 했을까? 예. 생기는 대로 다 놓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국도 6, 70년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안 했어야 돼. 아 원래 막 지금 집마다 6명이나 12명까지 놓게 막 마음대로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산하 제한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떤 그러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부양하는데 힘도 들고 사회 문제가 그래서 인구가 사회 문제가 된다 생각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그러니까 인구의 추이 변화에 대해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지 산술급수적으로 느는지 또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던 미래학자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제대로 하나도 없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산하 제한을 한다고 예비군 훈련 가면 그렇죠. 정관 수술 받고 빼주잖아요. 예. 집에 가서. 또 그때는 이 가족 계획 무슨 정부 부처가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줌마들 잡아갖고 산하 제한하고 수술하라고 비임 수술하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불과 그로부터 그게 이제 70년대 한 중반까지 그렇게 하다 80년대 들어서 그러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80년대.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0.98, 95 사이로 왔다 갔다 한대요. 0점대죠, 0점대. 일본도 1.35인가 그렇대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이 0.95라는 게 놀랄 노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문제가.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게 이렇게 된 게 심각한 건데 지금 이제 올해 작년부터인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산 가능 인구 뭐 16세부터 65세인가 뭐 거기에 속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다, 크게. 내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맞습니다. 예. 근데 대책이 한 몇십 가지로 나눠져가 돈은 10년에 150조니까 1년에 한 15조씩 쓴다는데 실제 이 돈 쓰는 걸 보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거하고는 관계없는 엉뚱한 일들에 다 쓰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교육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래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교육비가 근데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모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이번에 무슨 1인당 사교육비가 29만 원이라고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애들 학원 한 두세 개만 보내도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든다. 한 달에 학원비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도 애들 학원비 벌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투잡 뛰는 거죠, 이제. 그 뭐냐. 그러니까 남편 돈도 월급이나 있고. 이런 예. 거 갖고는 안 되고 예. 또 본인은 뭐 전업주부였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갖고는 애들 공부를 못 시키니까 생활도 빠듯하니까 그러니까 학원비를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서 예, 뭐 몇십만 원을 벌어가지고 학원비 되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 정부는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뭐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학종, 수시 이런 걸 또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내로남불이고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진짜 제가 이게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이건 어떻게 국민이 깨어 있고 국민이 어떤 이제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뜻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정부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 문제가 내가 볼 때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지속되면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보태져 왔잖아요. 예. 좌파 우파 정권을 그렇죠. 거치면서요. 솔직히 우파 정권 9년 동안에도 내가 박근혜 정부 보고 맞아요. 내가 그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입시를 갖다가 이 수능을 부활해라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청와대에 내 보고서도 보냈어요. 대학 입시를 수능으로 이걸 부활시켜야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그래야 부모가 애를 키우는데 부담이 덜해지고 그래야 또 공정해지고 없는 사람들이 그래야 또 더 나아가서 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들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입을 삐죽거릴 겁니다. 왜? 아니 그게 무슨 문정권에서만 그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마치 특정한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문정권에만 그걸 자꾸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비판해야지. 그렇죠. 예. 그럼 지난 정권 지나가 버려서 뭐 깜빵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권력을 잡는다는 거는 그때까지 내려온 누적된 부분을 문정권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부정하고 뒤집고 다 잘하잖아요. 예. 저한테 유리한 거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금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나 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왜 못 뒤집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정권도 또한 거기에 가세하고 있잖아요. 가세가 아니라 주도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현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정책을 바꾸고 뭔가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무런 권한도 없고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고 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면 예. 좌우파라는 거는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예? 조폭 조직처럼 그렇죠. 이탈리아 마피아와 아일랜드 마피아가 아일랜드 마피아가 있다면 예. 이탈리아 마피아가 아일랜드 마피아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탈리아 마피아를 계속하는 것처럼 예. 이 한국에 좌파 우파가 있어도 여기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집단들은 기득권화돼가 예. 둘이가 주장하는 것만 좀 다르지. 그렇죠. 사실은 그 이념적인 주장, 뭐 북한 문제나 뭐 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예. 뭐 안보, 한미 동맹 이런 것만 좀 다르지. 기득권에 관한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해관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기한 거 예.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채용 비리 뭐 예? 채용 비리도 똑같고 그 다음에 애들 대학 입시도 똑같고 그래서 보면 이쪽에 우파에도 보면 자기 자식들 자사고 또 뭡니까 외고 예. 뭐 특목고 이런 데 보내지만은 좌파들도 보면 똑같이
똑같잖아요. 조희연이고 조국이고 유시민이고 뭐 다 자사고 외고 보내고 로스쿨 보내고 뭐 그런 거. 심지어 이석기도 저거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갖고 돈 붙인다 공부 열심히 해라 했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위선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초등학교 요 말씀을 참 방송 나오면 드리고 싶었는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이제 왜 통과 시키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통과됐습니다. 예. 이번 달 초에. 그래서 이제 소장님 방송 덕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한국당 관계자도 이 방송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예. 보고 어떤 그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무튼 3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그 방과 후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가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저렴한 그런 이제 학교에서 예, 저렴한 가격으로 예, 전담 선생한테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를 금지를 어디서 했냐 하면 그 진보 교육 단체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예. 그래 진보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그런 이제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벌써 영어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싸게 가르치는 거는 벌써 가르치냐. 그렇죠. 잘못돼 가고 애들 괴롭히는 거다 하고는 예,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거 집구석에 가서는 사적으로 비싸게 다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민 자녀는 영어를 못 배우게 법으로 막아놓고 자기 자식들은 어디 외국에 어학연수 보내고 아예 그냥 이제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외국에서 애들 아예 초등학교 1, 2학년도 아니고 애들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애들 영어에 노출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우리 모국어를 뭐 이렇게 제대로 배우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를 영어를 배우면 안 돼. 이런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 배신감을 이제 느끼는 거고 사회 지도층이라는 작자들이 좀 정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을 진짜 무슨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면서 앞에서는 아닌 척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래 할 거고 예.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뭐 예. 폭로하고 그쪽 이래야지. 알겠습니다. 그냥은 좀 뭐 사람 되겠어요. 예. 지금 저 친일 가지고 뭐 논쟁을 많이 벌이는데 조금씩 정리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지금 좌파 진영의 저거 집구석에 친일한 사람들 제가 싸그리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보를 예. 그래서 친일 가지고 너가 따질 계제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 저 집구석이 친일이라고 볼만한 소지들이 많죠. 예. 예? 수두룩한 거다. 유시민도 자기도 부모가, 그렇죠. 예. 예, 부모. 자, 유시민이 뭐 저기 조카 마약 한 거는 충격에서 꺼난 요즘 그 사람 뭐 뽕갈레온가 뭐 해요? 하고 있는 것 같은 저는 예. 아직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한번 두껍네. 예. 예. 내 같으면 뽕갈레온은 한 달 쓰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 자, 지금 뭐 스카이 캐슬인가 하는 드라마가 충격 그게 좀 있죠. 무슨 한국의 교육 현실을 고발한 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무슨 거기에 김서영인가 하는 탤런트가 했던 뭐 컨설팅 예. 예? 그 활개치고 그런 디렉터들을 활개치게 만들고 있다며요.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학종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음서제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민낯을 고발한 건 맞기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고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돈을 들이면 애들을 명문대 보낼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에 어떤 사교육을 많이 찾게 됐고 또 사교육은 귀신같이 그런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떤 입시 코디 같은 그리고 우리한테 컨설팅 받으면 뭐 지방대 갈래도 인서울로 갈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니까 뭐 없는 사람 빚내서라도 지금 그 얼마나 안 돼요? 돈이 컨설팅비가. 컨설팅비가 이제 그게 천차만별인데요. 누가 뭐 들은 거 이야기 좀 해준 거 없어요? 예, 학부모가 이제 저한테 그걸 카톡을 보내왔는데 좀 읽어주세요. 그거. 예. 요거 이제 찾는 동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지금 이 저출산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이 입시 제도로는 진짜 나라 망합니다. 이게 바꾸지 않으면 이게 학부모들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자식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걸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뭔가 돈을 들이면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뭐야 한국 사람만 유별나게 자식한테 저렇게 집착하지? 왜냐? 아니 자식 주느니 그 돈 갖고 짱박아 놨다가 땅에 파묻어 놨다가 자식 교육시키고 싶을 때마다 사교육 안 하고 예? 아니 요즘 대학교 빈대도 많아가 3년화도 가잖아. 가려면. 예, 그렇죠. 그럼 뭐 아무 데나 대학교 4년제 타이틀만 달아주고 그 다음부터 지 알아서 사는 거고 그럼 그지. 근데 그게 지 인생은 지 인생이지. 자식 키운다고 돈 다 써버리고 자식 뭐 결혼 장가 뭐 보낸다고 돈 다 써버리고 이래갖고 늙어갖고 노인 빈곤층 대가 왜 그렇게 살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제 대학 서열이 견고하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부터 쭉 있고 이제 대학 서열이 있고 대학 서열에 따라 어떤 직장도 달라지고 또 사회적 지위도 달라지고 또 두 번째가 학벌 사회지 않습니까?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남의식을 많이 하는 이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학 나왔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지위도 그런데 무슨 남의식 많이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 예. 지금 뭐 내 느낌이라고 지금 할 뻔했어요. 뭐 청문회 나온 인간들 보면 장관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평소에도 사회 상류층에 근접해 있다가 장관 되는가 마는가 그럴 건데 그런 인간들이 남의식을 했으면 부동산 투기를 저리하고 온갖 행태에 탈세를 하고 저렇게 막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절을 하고 자식을 군대 안 보내고 남의식을 했으면 저래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의 평범한 사람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을 안 지키면서 장관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식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저 짓거리를 했겠느냐. 보니까 세금을 안 내다가 뭐 6,500만 원을 청문회 하루 전날 낸 놈도 있더라고요. 그 놈이라고 해야 돼, 그거. 맞습니다. 아니, 내지 말고 그냥 넣지 말라고 세금을 6,500만 원을 내고 나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남의식 하는 것들이냐, 상류층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 벌고 이런 데는 맞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는 자식만. 철면피 깔고, 예. 자식만 남의식 하는 용이에요? 예. 자식이 무슨 뭐 애완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지금 이게 그 대치동의 어떤 학원의 이제 어떤 홍보 문자인데 문과 스펙 간담회, 컨설팅 이벤트 이래가지고 광고 이래가지고요. 뭐 땡땡땡 소장님을 초청했다 뭐 하면서 뭐 3월 며칠 날 어디 강남 어디 본원에서 이제 스카이 스펙 설명회를 연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입학 사정관들의 실전 스펙 채점 기준 제공, 그다음 EBS 공중파 뭐 스타 강사 출연해서 어떤 실전 교내 스펙 비법 전수. 뭐 EBS에 뭘 출연시켜요? 공중파 스타 강사 출신이라고 뭐. EBS 공중파 스타 강사 출신이라고요. 예, 특강 출연을 한다면서 그리고요. EBS의 그 이사장이 유시춘이잖아요. 아들 그 마야. 예, 그렇죠. 그분도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유시춘이가 예. EBS의 강사들을 출연시킬 때는 예. EBS 경력을 팔아가지고 스타 강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받고 출연시켜야 그렇죠. 예? 예. 되는 거지. EBS가 마치 이 유명한 입시 강사들 이렇게 경력 만들어 주는 데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전부 보면 EBS의 무슨 스타 강사 출신 EBS 강의 팔아먹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EBS가 앞으로 강사들 출연시킬 때마다 서약서를 맺어가지고 이 강사 출연한 경력을 파는 순간에 사법 조치한다고 하고 그거 안 할 사람들만 출연시켜야 돼요. 네. 차라리 그냥 학교 선생들을 출연시키든지 하더라도 EBS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주제를 보면 주제 첫 번째 어떤 교내 활동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나요? 수학, 과학, 경시대회 수상은 중요하나요? 모범상 받으면 뭐가 좋나요? 학급 임원 꼭 해야 되겠죠? 과학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대회도 도움이 될까요? 봉사 동아리는 전공 관련성을 가져야 되나요? 자율 동아리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진로 활동을 준비 못하겠어요. 절대적인 숫자로서의 내신이 중요하나요? 이렇게 어떤 현 학종을 준비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도저히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는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궁금한 걸 컨설팅을 해주고 가격을 보니까 한 50분에 1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한 번 받는다고 한 번에는 맛만 보여주겠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받아야 되고 이것보다 더 고액의 또 고퀄리티 고액의 이거는 뭐 가장 보편적인 그냥 미끼죠. 이제 그거 하고 뭘 이렇게 가서 그렇죠, 뭘 예. 어째야 되냐 하면 그때부터 낚아가지고 뭐 수백만 원 그때는 수백만 원씩 올라가겠죠.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정말 이거는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학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 사람들은 업종이 뭐예요?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 학원 아니겠습니까? 학원이에요? 학원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으로 등록해서 예. 입시 컨설팅비 받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입시 컨설팅비는 카드로 끊어도 받나요? 카드도 되지 않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카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니 학원이면 가격 제한이 있을 건데. 가격 제한이요? 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거 같은 경우. 아니 그때 15만 원을 미끼로 해놓고 학원 같으면 예. 수강료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도 학원이라는 업종이면 예. 그게 수강료는 다 가격이 제한이 있다고. 예. 수강료를 공식적으로 학원에서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입시 컨설팅 이 사람들을 왜 국세청은 잡으러 안 다녀요? 그래서 그 유은혜 이마다 세금 내는가?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그때 이제 스카이캐슬 방송된 이후에 그 이제 사교육 그 어떤 불법적인 그런 어떤 이제 고액의 가외를 단속하겠다고 이제 뭐 어떤 행정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잡기가 쉽지가 않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학부모랑 학원 관계 측이랑 이렇게 아니 한국에 저렇게 잡기 어려운 거 잡는 방법 간단히 있잖아요. 예, 컨설팅 팔아치. 예. 예? 예, 예. 학부모가 입시 컨설팅 받는 거 상담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녹음을 해오거나, 예? 예. 뭐 찍어 오거나 소재지를 이렇게 파악해 오면 한 명당 100만 원씩 준다 하면 한국에 입시 컨설팅 해먹는 놈들 한 달 안에 다 잡아버리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왜 잡기가 어려워?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여태까지 벌은 돈 벌금 다 때려갖고 몇 배로 뽑아내면 되지. 예. 세금 잘 물리는 나라에서. 그래서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기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는 결국은 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뭐 이제 단속을 하더라도 계속 음성적으로 숨는다거나 고액의 이제 가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예. 게 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보니까 주식 강의를 초등학생한테 한다고 시끄러워졌더라고요. 예. 나는 그거 맞다고 봐. 저도 왜냐면 듣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는 다 하는 건 그렇지만 왜냐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는 말이 있듯이 책도 있고 예. 없는 사람들은 경제학 공부나 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정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부잣집은 어릴 때부터 자식한테 주식도 정려시키고 통장을 만들어서 돈도 싹싹 용돈처럼 정려시켜가 지금 장관 되려는 사람들 보면 자식이 박영수이도 11살짜리 아들한테 3,300만 원인가 뭐 소득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다 해. 우리가 보면 뭐 그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지만 부자들이나 상류층이라고 자부하는 것들은 다 그런 짓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실생활 경제 교육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입시가 아주 복잡해서 입학 사정관이 있고 학생부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다양한 수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학부모들을 다 예. 방금 놓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임원을 해야 되냐요, 말아야 예. 되냐요, 상위 뭐 유용하나요, 말아야 되냐요. 학교에서 저녁에는 학교에 입시 설명 선생이 있어가 체육관에 학교에 다 모아놓고 나는 뭐 개인적으로 받으려는 사람은 밖에 가더라도 밤에 낮에 일하고 밤에 한 8시부터 밤에 한 10시까지 예. 학교에서 20회든 30회든 계속 이런 대입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학교에서 수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 이런 제도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 진로 진학 교사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교육이 판을 치는 것도 수능 위주로 갔을 때도 사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다 이렇게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허접합니다. 실력이 학교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더 좀 전문적이고 아니 좀 더 신뢰가 가는 교육부가 예. 입시 컨설팅 회사들이 하고 다니는 커리큘럼을 입수를 해서 모아갖고 예. 예?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취직하고 싶은 입시 컨설팅 강사들을 시험을 쳐서 뽑아가
한 2, 3천 명을 육성을 해가 예. 그 중에서 시험 통과된 놈만 자격증을 발부해서 각 학교에 가서 예? 학교마다 돌면서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입시 컨설팅 강의를 해주라고 하고 예. 적어도 무슨 학생분이 예. 예? 수신이 예? 이렇게 학종인이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렇죠. 거예요. 내 말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언제 가르쳐 주지도 않은 제도를 만들어가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알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주식 해본 사람하고 주식 안 해본 사람을 둘이 붙여갖고 시험을 쳐봐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지.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그 정보 차이를 극복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요즘 노인들이 은행에 가서 오늘 아침에도 뭐 신문에 나오대요. 인터넷 뱅킹을 50세 이상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을 없애려 하면 오프라인의 은행 점포들을 적어도 노인들을 예? 인터넷 뱅킹을 하도록 가르쳐야지 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인터넷 뱅킹 하라고 하고는 다 그냥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로 노인들은 뭐 알아서 은행 찾아다니라고 잘 있지도 않은 이렇게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입도 15만 원씩 받고 할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다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더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놈만 고액을 내고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다 모르고 대부분이 모르고 자식을 대학 보내게 돼버리잖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엄마가 뭐 어떤 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애가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문제집도 풀고 뭐 하면 되는데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학종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런 어떤 격차를 소장이 말씀하셨던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을 어떤 공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학부모들은 아직도 그냥 학생 스스로 학교 열심히 다니면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있는 학부모도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리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학부모 오라 하면 예. 두 가지 딱밖에 없어. 아주 부자라가 뭐 육성회 회장을 시킨다든가 예. 아니면 뭐 봉투 좀 들고 오라고 하는거나 예. 아니면 사고 쳐갖고 어? 그렇죠. 예. 오라거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학교 올 필요가 없이 고등학교 3학년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맞습니다. 예. 예. 자. 그 소장님 스스로 그걸 공부하신 거죠? 아, 공부 스스로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나같이 이렇게 진짜 학교에서는 좀 불량 학생은 아니지만 적응을 못한다 해서 문제아처럼 됐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뭐 서울대학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수능의 그렇죠. 장점이죠. 예, 학력고사의 장점이죠. 그렇죠. 예.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예. 자, 예, 주말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